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5월 11일입니다. 뭐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쵸? 마지막까지 저희가 방심하지 않고, 네, 지금 당장 마스크 하시고, 또 손 자주 씻고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코로나를 반드시 퇴치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ITC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제가 앞에 이미지를 이미 보여드렸었죠. 예. 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었던 나란히 아주 그 좋은 실적을 냈던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1분기에는 어쨌든 좋은 실적들을 내셨는데 자, 그러나 진짜 승부는 2분기부터 시작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제가 구성을 해봤고요. 모티브가 됐던 기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잘 넘긴 네이버 카카오 2분기가 진짜 승부, GD넷의 5월 7일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긴 네이버 카카오 이커머스 도약 이어간다. 아시아경제의 5월 9일 기사. 그리고 모바일 광고가 또 네이버 대 카카오 광고 시장 진검 승부 서울경제 5월 10일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사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들을 정리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분기 코로나의 습격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실 나란히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네이버는 광고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좋은 성장을 이루었고요. 카카오는 분기로서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언택트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언택트 바람이 분명히 도움이 됐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이게 다는 아니었다. 이게 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기에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이 두 회사가 공이 갖고 있었던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덕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포탈이나 혹은 카카오처럼 메신저로 성장을 했던 회사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광고 비즈니스에만 의존을 하지 않고 커머스나 컨텐츠 그리고 B2B 이런 등등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은 덕분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게 살짝 딴 얘기이면서도 이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상대적으로 뭐 구글, 유튜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주력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라는 회사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알파벳이라는 회사는 이 주력 사업들이 전부 다 광고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꽤 입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분기는 뭐 그런 대로 잘 나왔다고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코로나의 여파가 좀 늦게 생겼죠. 한 3월 정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건 2분기부터인데 대부분의 시장의 컨센서스는 알파벳의 2분기 이후로는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광고 모델이라는 것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니 광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양한 모델을 구축해 왔던 한국의 인터넷 대표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국뽕 방송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뭐 이것도 역시 뭐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다양한 그 모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이런 그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굉장히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그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런 것이죠. 자, 물론 두 회사의 1분기의 호실적의 이유는 조금씩 다릅니다. 네이버는 광고에 위축된 부분, 광고 수익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이 커머스와 페이가 보완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카카오는 이제 톡보드라고 하는 작년에 도입을 했던 이 톡보드가 아주 그 호실적의 주요 비결로 그렇게 이제 떠올랐습니다. 자, 그러나 두 회사는 점차 이 포트폴리오가 닮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두 회사가 출발도 다르고 사실은 1분기에 보였던
그런 어떤 그 호실적의 주요한 요인도 조금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닮아가는 모양새에 있습니다. 자, 게다가 최근 IR에서 양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상대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과감히 한번 건드려 보겠다. 뭐 이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또 방송을 구성하게 된 것이죠. 자, 한마디로 뭐냐? 네이버는 톡보드의 독주를 막아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결제 기준의 1위를 차지하는 네이버 커머스를 한번 막아보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셨죠? 사실 쿠팡이 결제액 1위가 아니고요. 네이버 커머스가 1위로 보면 나옵니다. 뭐, 물론 이제 여기에는 논란은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커머스 기준이 아니라 뭐 음악이나 컨텐츠, 뭐 도서 이런 것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쿠팡만 쓰는 건 아니고 네이버 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네이버 커머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살짝 이제 끼워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어쨌든 네이버는 톡보드의 독주, 카카오를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위기에서 살려냈던 이 톡보드라고 하는 아주 효자 상품, 광고 상품을 어떻게 보면 막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카카오는 결제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커머스, 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커머스까지 같이 시너지를 내고 있는 이 영역을 한번 막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하나씩 한번 들어보시죠. 자, 우선 네이버의 새로운 광고 모델, 광고 쪽 얘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스마트 채널이라는 것들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특징을 살펴보면 이 카카오의 톡보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모바일 맞춤형 광고라는 점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그동안 네이버가 보였던 모습은 모바일 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쵸? 사실은 그 네이버 앱을 보면 그 안에 파서 도입을 할 수 있는 광고의 영역들은 사실 맘만 먹으면 굉장히 많았죠, 지금까지. 근데 거의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입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광고 매출을 모바일에서 광고 매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소극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조심스럽게 다가갔던 네이버인데, 자, 이번에 보면은 이 맞춤형 광고, 톡보드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모바일 광고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자, 두 번째는 심지어는 컨텐츠 영역의 상단에 존재하는 그 톡보드도 카카오톡의 리스트의 가장 상단에 이제 붙게 되는 광고잖아요. 근데 이제 이 네이버에 이번에 얘기했던 이 스마트 채널이라는 것도 컨텐츠 영역의 상단에 존재를 하는,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전통적으로 보면 컨텐츠 영역에 대한 침범이나 이 언어 이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영역을 특히나 이제 컨텐츠 영역에 판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금기시돼 있고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특히 이 시기에 그러다 보니 제가 마지막에 썼습니다만 업계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톡보드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보시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지금 여기 이쪽에 보시는 요 영역은 지금 전면에 있는 광고, 네이버 앱에서 보실 수 있는 광고죠. 근데 이런 식의 똑같은 사이즈의 광고들이 이제 뉴스판, 연예판, 스포츠판의 상단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동시에 심지어는 한 광고주의 광고를 동일하게 동일 시점에 이렇게 뿌려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이제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강력한 채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카카오만큼은 아니더라도 네이버 앱의 사용자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광고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뉴스, 연예, 스포츠는 네이버의 대표적인 그런 영역들이잖아요. 판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판에 이제 이런 광고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가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모바일에서 광고 수익을 한번 얻어보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카카오의 뭐랄까 의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톡보드로 올해 1조 원 달성하겠다. 여민수 대표가
IR에서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막강한 MAU, 뭐 최근 MAU 보니까 뭐 4,500만 명 이렇게 나오더라고.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우리나라 인구의 뭐 거의 다가 그냥 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U를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 역시 톡보드 영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니 야, 이 본격적으로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두 회사의 대결이 진짜 이 진검승부가 이제부터 시작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커머스에서의 대결도 예상이 되는데요. 자, 네이버는 일단 커머스에서는 뭐 한 발 아주 멀찍이 앞서 있습니다. 뭐 결제액 1위는 물론이고요. 지난 2월에는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들과 제휴를 해서 브랜드 스토어라는 것들을 또 도입을 했고, 3월에는 라이브 커머스 도입도 했죠. 자, 이에 따라서 네이버 커머스는 거래액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해서 네이버 페이의 결제액도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네이버 페이 때문에 커머스가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둘 사이에는 굉장히 좋은 그 시너지가 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특히 브랜드 스토어, 명품 브랜드를 도입한 브랜드 스토어를 도입한 이후에 50대 이상의 결제자 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를 한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죠. 기존의 그 온라인 커머스에서 늘 보면 20, 30대 위주, 뭐 20, 30대, 뭐 40대 정도까지의 위주로 경쟁을 해왔는데 네이버가 이번에 브랜드 스토어를 도입을 하니 이 50대 이상의 결제자 수가 늘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사실은 어찌 보면 파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 수에 대한 파괴력보다는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객단가가 높죠. 한 번에 결제하는 금액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층들을 이제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자, 한편 카카오는 대표적인 커머스 다 잘 아시죠? 그죠? 선물하기. 이 톡과 아주 그 절묘하게 연결이 돼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이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커머스 사업의 성장을 이뤄왔었죠. 그런데 그 1분기에 보면 더더군다나 이런 그 성장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 덕분에 선물하기와 톡스토어의 거래액이 코로나 덕분에 전년 대비 55%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또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또 독자적인 식품 전문 몰도 런칭을 하고 원래 이마트하고 같이 협업을 했었는데 이제 독자적으로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구매 시에 즉시 할인을 해주는 이제 톡딜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물하기에 뭐 네이버와 유사하게 또 명품도 추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은 카카오톡과의 메신저와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커머스 모델을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잠재력은 뭐 매우 충분하다. 앞에서 보셨죠? 그 카카오톡의 MAU가 4,500만이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커머스로 엮었을 때 그 포텐셜은 굉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뭐 네이버 커머스는 20조고, 카카오 커머스는 3조니까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겠죠. 제가 아는 분들 통해서 이렇게 업계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작년부터 이제 핵심 인력들을 커머스 쪽으로 많이 그 재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 쪽에서. 자, 그러니 뭐 이 회사 전체적으로도 보면 커머스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네이버는 톡보드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카카오는 네이버 커머스의 파이를 얼마라도 좀 뺏어올 수 있을까요? 2020년 2분기에 진검승부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IT 이슈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소식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실적 악화 우려 때문에 2,000명 가까이 감원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매출이 지난해의 절반 정도 될 걸로 예측이 된다고 하고요. 전 직원 중에서 약 한 뭐 1,900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한 25% 정도 된다고 해요.
25% 정도를 감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미국 내에서 특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여행 수요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와,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네. 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량 공유 서비스, 예, 우버, 리프트, 결국은 미국에서 제소를 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만들었던 AB5라는 법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긱워커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이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별도의 어떤 사업자로서, 독립된 사업자로서 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근로자로서의 권한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긱 이코노미의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결국은 이 법에 따라서 우버와 리프트가 제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기가 이제 미국에서 정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출범 5년 만에 첫 흑자를 달성한 토스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5년 출시 이후에 처음으로 월간 단위의 흑자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뭐 올해 아주 뭐 소식이 많죠. 뭐 인터넷 뱅크도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할 것이고, 증권도 이제 진출을 할 것이고, 뭐 다양한 이제 사업들을 또 벌리기로 돼 있는 올해, 토스에게는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올해인데, 그러나 이제 그만큼 네이버 파이낸셜도 그렇고 뭐 NHN의 뭐 페이코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K뱅크도 또 이제 그 KT로부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BC카드로부터 이제 증자를 받기로 했죠.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핀테크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텐데 자, 과연 이 경쟁 격화에 따라서 또 수익성이 어떻게 보면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마케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테니까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과연 흑자를 계속 유지하실지 어떤 성과를 내실지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앱 디자인을 잘할 수 있도록 AI가 돕는다. 유니스트에서 울산과기대죠. 유니스트에서 딥러닝 시스템을 통해서 앱 디자인을 딱 하면 AI가 이거에 대해서 디자인을 평가해주고 또 기존의 디자인들을 막 학습해가지고 이거보단 이거 어때요? 막 추천해주고 그죠? 또 유저의 시선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해서 이것보단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라는 식의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AI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안 써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디자인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심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 영역을 AI로 혁신하겠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뤄봤고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써봐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저희 채널 만나실 수 있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도 힘내시고 또 늘 올해는 내내 이렇게 인사드릴 것 같아요.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역시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